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치과 김기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약간 완전히 멀쩡한 거 아닌데 약간 증상은 있고 이런 사랑니를 갖다가 발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환자분하고 직접 만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의 상담을 직접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분은 이제 목소리만 나오는데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얼굴은 찍지 않겠습니다. 자, 30대 남성이고요. 가끔 아프다. 그래서 왼쪽 아래 사랑니가 가끔 아픈데 이거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의 목적은 일반 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 목소리가 나오고 이 사진이 나오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주신 거 맞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든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사랑니가 있는데 네. 가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그때만 아프고 평소에는 아프지 않거든요. 평소엔 안 아프고 네. 자극적인 음식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딱딱한 음식 자극이 되면 좀 아프긴 한데 네네. 그것 때문에 굳이 빼야 되나 아니면 네. 빼지 말아야 되나 고민돼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만 아픈데 네. 그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빈도라기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 먹으면은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먹으면 좀 하루 종일 아프고요. 아, 먹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끔 아픈 게 아니고 거의 먹을 때마다 아프다. 네. 아,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 먹을 때도 아프다. 네. 제가 아까 검사를 해봤을 때 거울로 여기를 살짝 건드려봤는데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 음식물이 요 근처에 가면은 아픈 거겠네요. 그죠? 건드려도 아픈 거니까. 음식물이 껴가지고 아픈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아픈 건지 몰라가지고. 네네. 지금 보시는 요 부위는 잇몸이 약간 벌어져 있고 조금 부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상에서는 이게 요 부위인데 요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덮여 있는 거고 여기는 턱뼈인데 요 부위에서 이제 계속 음식물도 살짝 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뼈에 특이할 만한 이상은 없는 겁니다. 이게 거의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요런 검은 거는 약간 이제 발치를 해고 보면 여기에 약간 연조직들이 붙어 있긴 한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사진만 보고 발치를 할 정도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증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 불편한 정도는 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위치에 사랑니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관리하는 습관이나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는가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고, 뭐 딱딱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까 자극적인 음식 먹을 때도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거의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안 불편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증상을 보고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약간 주관적인,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상이 얼마나 생활에 불편하냐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병 상태냐 아니냐랑 증상이 있냐 없냐랑 좀 달라요. 질병 상태란 뭐냐면 여기에 충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거나 얘보다 조금 더 심한 명확한 잇몸 질환, 이 잇몸병이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그러면은 증상이 없어도 안 불편해도 우리가 뽑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진단이 되면.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요 앞에 있는 요 부위는 충치가 아닐 확률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제가 한 번 더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요 앞에 충치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잇몸이 살짝 벌어져 있고 여기 음식물이 낀다든지 뭐 세균이 들어가든지 하는 경우에 여기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약간 조금 심하게 나타나요. 물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발치하고 다시 이제 이 앞에 어금니의 뒤쪽을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발치하고 나면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뼈로 차게 돼 있어요. 네. 뼈로 차면 얘가 있는 거보다 사랑니가 있으면 이게 지금 누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에나멜, 요 사랑니 머리 부분은 에나멜이에요. 에나멜이라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외부에 뭐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잘 막아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머리 주변으로. 그래갖고 쫙 퍼져갖고 잇몸 질환도 생기고 충치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고 나면 여기가 뼈로 차게 되면 뼈로 찬 다음에 그 위에 잇몸이 싹 덮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세균이나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를 잘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 어금니의 뒤쪽이 더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치하고 나면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점이 뭐냐면 여기 잘 보면 신경관이 있어요. 네. 뼈 속에 지하철 통로처럼 뼈 속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 구멍 안으로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혈관하고 신경이 있으니까 피가 팍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있는데 아래 입술 여기 피부 감각신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좀 가까운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가깝다 해도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멀죠.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고 요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으로 이제 혈관하고 신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선 이런 위험성이 좀 걱정을 할 만큼은 아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발치하게 되면 여기가 뻥 뚫리게 되죠. 네. 뻥 뚫리고 시간이 지나서 뼈가 점점 차게 되는데 한 번에 다 차는 게 아니에요. 뼈가 6개월 될 때까지 조금씩 처음에는 뼈 비슷한 걸로 차다가 나중에 이제 단단한 뼈로 대체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얘가 약간 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발치가 되면 요 치아의 뒷부분, 요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바깥에 노출이 되죠. 물론 제가 여기를 잘 꼬매고 해서 막아 놓을 테지만 그래도 안에는 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 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뼈로 잘 차게 되면은 여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게 될 거고 그 시린 증상은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상이에요. 그 시린 증상을 갖고 그 시린 증상이 싫다고 해서 뭐 2달 이내에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달 시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치아는 만약에 충치가 없다면 충치가 없을 확률이 높지만 확실히 충치가 없다면 이 치아는 시린 증상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굳이 신경치료나 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멀쩡하게 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발치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발치하고 나면 아플 수가 있어요. 네. 수술했으니까 아프겠죠. 그건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아픈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2~3일 정도 좀 불편하고 아프다가 3~4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안 아픈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좀 부을 수가 있어요. 붓는 거는 수술 시간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깔끔하게 뼈 많이 안 치고 그렇게 잘 뽑을수록 덜 부어요. 그런 게 있고 피가 많이 나서 붓는 경우가 있는데 피는 보통 혈액 질환이 없는 이상 특별히 내가 막 트라우마 그러니까 뭐 뼈를 막 건드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피가 많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발치한 당일에 피가 대부분 멎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출혈이라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내일까지 피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월요일날 그 소독받으러 한번 오시면서 피가 잘 멎었나 안 멎었나 제가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피가 잘 안 멎는 상태면 그때 다시 그런 출혈에 대해서 처치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다만 주말에 만약에 피가 계속 안 멎고 난다면 응급실을 가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게 100명 중에 1명 정도 뭐 꼴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거는 좋다. 그 다음에 수술하다가 이게 이제 누워있기 때문에 뼈에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치아를 뭐 이쪽 저쪽으로 잘라갖고 수술해서 발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뺨이나 연조직, 잇몸 등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드리는 게 연조직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 앞에 치아 뒤쪽 부분이 살짝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통 안 건드리지만 그럼 건드리더라도 심각하게 건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살짝 건드리면 얘가 약간 더 시리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신경 아까 감각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말씀드렸죠. 이게 감각 이상이 있는 신경은 이 신경이 맞는데 혀 신경도 있어요. 네. 혀 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그 신경이 다칠 수가 있다. 그거는 혀랑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걱정할 만한 건 아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감각 이상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은 돌아와요. 대부분 돌아오는데 약간 100% 안 돌아오고 약간 한 90% 돌아오는 정도에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는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은 이 사랑니를 발치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보통은 없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궁금한 거보다는 걱정됐던 게 목소리 좀 수술 이후에 수술 이유가 아니라 수술 도중에 신경을 건들까봐 전 그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수술 도중에 신경을 제가 이거를 건드리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선생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지금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서 신경을 제가 직접 건드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건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신경이 이렇게 막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신경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사랑니를 뽑는데 뽑히는 과정 중에 이 사랑니가 신경을 약간 건드리면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제가 설명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각 이상이 올 거를 예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가까이 있으나 좀 멀리 있으나 말은 해야 되지만 이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확률이 다르다는 거는 그 적은 확률을 갖고 더 높게 평가를 해서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더 좋은 선택을 못하게 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신경 손상의 확률이 10%일 때랑 1%일 때랑 설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낮은 상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랑니 발치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선 제가 수술하다가 신경 자체를 건드리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네. 만약에 가까이 있어도 건드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니를 뽑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세요? 뽑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뽑는 게 낫다고 네. 판단이 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뽑고 나서 장점이 뭐라 그랬죠? 요 뒤에가 더 청결하게 관리가 돼서 그런 뭐 딱딱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사라지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최대한 잘 마취해서 요 사랑니를 안전하게 발치를 해드리면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